우리는 그럴 때 순천을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어떻게 상상을 했냐? 바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를 추진하게 됩니다. 건물들이 기재기를 할 때 순천만은 습지를 넓혔습니다. 도로를 닦을 때 우리는 갈대숲에 오솔길을 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바퀴로 순천이 에코리치를 실현합니다.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진 순천.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에 순천만이 있습니다. 순천만 브랜드화의 방향은 먼저 인근 농경지 전봇대 철거였습니다. 농민들도 상생의 길에 함께했습니다. 순천만 주변 음식점 이전, 역간척과 폐염전 복원도 추진 중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흙두루미가 늘고 관광객도 증가했습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 1,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 녹색 기업의 참여,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만의 브랜드 파워는 도심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정원을 조성하고 생태축을 구축, 도시 전체를 생태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생태도시 순천은 또한 인접도시의 온실가스를 정화하는 완충지역이 될 것입니다. 상생도시 순천에서 개발과 환경은 선순환의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그리며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녹색과 성장이라는 바퀴가 굴러갈수록 행복이 샘솟는 대한민국 상태수도 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천만 주변에 성수기가 되면은 이렇게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넓혀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문가들은 순천만 입구를 5km 후방 이곳으로 옮겨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 바로 순천만 입구를 5km 후방 이곳으로 옮기려고, 전이 공간으로 옮기려고 봤더니 바로 연양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순천만 쪽으로. 이렇게 계속 팽창해 나간다면 이 산과 이 산 사이를 뚫고 나간다면 순천만은 습지가 아니라 항구로 변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과 이 산 사이를 연결해서 정원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2007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정원을 만들려고 정부에 건의를 했더니 정부에서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서 생각한 것이 국제 행사를 기획을 하면은 국가가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행사를 기획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순천만 보호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고 그것을 국가가 보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했던 것이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로 지정받고 현재 순천만 국제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정원을 조성한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 완성 당시의 모습입니다. 저는 순천만 사업을 한 5년 동안 하고 있을 때 우리 순천 시민들은 순천만 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약 80%가 그 당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순천만을 정원을 조성해서 순천만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없다. 왜 무슨 놈의 정원이냐. 상당히 맞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 시의회에서도 이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 설립 자금 5천만 원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시장은 이 조직위원회 추진단장을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저를 불러서 갔더니 순천만 습지 조성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줄 줄 알고 마무리가 다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이 조직위원회에 제가 파견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원 조직위원회에 가서 저는 추진단에 가서 정원 조성 사업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 갔다 봤더니 이렇게 농경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농경지로서 전봇대가 이렇게 12개가 지나고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전하고 3년 내에 국제행사 날짜에 맞춰서 완성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는 약 900억의 사업비를 계산했지만 완성 단계에서는 2천억이 들었습니다. 2천억은 3년 내에 집행하려면 대부분 500억짜리 사업도 2년 정도 연장하는데 2천억이면은 8년을 연장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국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땅이 났기 때문에 1년 동안 흙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흙을 넣고 있을 때 시내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좌석에 있는 시민들께서 정원에 대해서 토론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울타리 쳐놓고 안에서 무슨 연병으로 자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쑥덕거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착공이 되면 모든 시민들이 호응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반대를 하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일 50명씩 모셔다가 순천만 정원을 지금 우리는 왜 만들어야 되는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에코백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설명했더니 80% 반대 시민이 80% 찬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원 박람회 할 때는 시민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표를 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언덕에 잔디를 입히고요. 중간에 장성에서 잔디를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하청업체에서 잔디값을 주지 않아 가지고 데모가 이렇게 크게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공사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공사 날짜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볼라벤 태풍이 와서 큰 태풍이 왔습니다. 박람회 개막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운데 데크 다리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걸 완성을 하면 밤낮으로 일을 해도 완성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닌 것 같죠? 누가 찍은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이 당시에 찍어놨다가 찍어놓은 공무원은 바로 이 공사장을 감독한 감독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감독 공무원이 이 사진을 찍어놨다가 6개월 후에 박람회가 성공한 날 본부장님,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이제 시름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카톡으로 이 사진이 왔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받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6개월 전을 리볼빙해가지고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완성이 안 됐으니 이 공사를 총괄한 최덕님이 어디 갔냐고 찾으러 다녀서 잡혀서 죽을까? 아니면 미리 지금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두 개의 지팡입니다. 저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갑자기 왔기 때문에 해가 뜨면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아침 8시면 와서 회의를 해서 그날 일과를 정리하고 마지막
해가 질 때까지 현장을 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둠컴컴한 때 현장에 가서 왼쪽 다리를 빠져가지고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기부스를 했더니 이 다리는 2주 동안 움직이면 다음에 병신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5일 되니까 굉장히 조금 딛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기부스된 다리를 막 끌고 다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부스를 풀어도 내가 직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뺐다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공사장 폐목으로 이렇게 작대기를 하나 만들어줘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팡이를 짚고 얘기를 해도 뺐다그다는 겁니다. 보니까 지팡이가 닳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다시 긴 지팡이를 만들어 줬는데 저는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다른 부서에 서너 군데를 거치고 퇴직할 때 짐을 싸는데 신문지가 툭 들어서 보니까 이 지팡이였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서너 번 이전했는데도 이 지팡이가 계속 따라다녔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조사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징계도 받고 해서 퇴직할 때 훈장도 없었지만 바로 이 두 개의 지팡이 훈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 정원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 이 호수는 처음 설계했을 때는 바로 이런 호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디나 볼 수 있는 호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계하면 이렇게 호수 설계를 하지요. 그런데 중간에 박람회 공사하는 중에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쟁스라는 분이 순천만을 보존한다는 의미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본인이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 정원 호수를 설계해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 공사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3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설계가 변경이 되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있다면 이것은 변경해야 된다 생각하고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가는 순천을 상징한 호수를 여기다가 만든 겁니다. 순천 도심에 있는 봉화산, 순천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그리고 양쪽에 이 데크가 여기에 흐르는 동천물이 이렇게 흘러서 정원 박람회장 이곳을 거쳐서 동천을 거쳐서 순천만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것을 상상을 하고 만든 순천 호수인 겁니다. 이 작가는 가면서 저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정원 박람회쯤 되는 건데요. 바로 이곳에 빨간 라인을 그어놓고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라는 겁니다. 순천만 정원 순천만 정원 하구로 순천만 쪽으로 도시개발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순천만 정원에 부여해 놓은 겁니다. 이분은 작년에 운명을 하셔서 이분의 마지막 유작이 바로 이것이 되게 됐습니다. 황제 씨는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유럽 정원 박람회에 가서 최초로 금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순천만 갯지렁이는 2m짜리까지도 있는데 이 갯지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순천 갯지렁이 다니는 길이라는 의미의 정원을 이렇게 길과 다리 모든 건물까지도 갯지렁이 모양을 한 갯지렁이 다니는 길이라는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누가 한국의 정원의 역사가 없다겠습니까? 순천만의 정원에 있는 한국 정원은 부영정이나 부영지가 있는 우리 궁궐정원, 경복궁 후원에 볼 수 있는 궁궐정원, 선비들이 낙향해서 소세원이나 영양 서석지 같은 정원, 이런 선비정원, 그리고 어머니들이 폭포수에 물 떠놓고 빌 수 있는 소망의 정원, 이 세 섹터의 정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정원이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에 있는 잔디광장에서는 매년 가을이면은 교향악 축제가 열립니다. 이 야외 공연장에서 10,000명이 운집해서 클래식 공연을 합니다. 공연에 참석한 관중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하러 온 공연자가 놀랍니다.
많은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 공연을 해보지만 이렇게 훌륭한 공연장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순천은 매년 순천만 하나의 브랜드로 이렇게 상을 타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가서 상을 타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통계지만 지금도 계속 받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해서 KBS에서는 다큐를 1시간짜리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큐 중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 1분 정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5년 9월 5일 순천만 정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정원으로 탄생했다. 순천만 국가정원 탄생을 축하하는 탄생을 축하했다. 순천만 국가정원 탄생은 시민들에게 더욱 뜻깊은 일이다. 작은 도시였던 순천이 큰 의미를 지닌 도시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에코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기 위한 수단을 정원으로 만들고 정원을 그러면은 만들면은 국가가 보조가 없기 때문에 국제 행사를 하자 하는 것으로 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후세를 위해서 지금 이 에코벨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심 개발과 주거지역의 확장은 순천만 갯벌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순천만 자연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했고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제였다. 그 당시 시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시대에 안 해놓으면은 다음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급적이면은 생태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연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수질 개선과 생태공원 조성에만 멈추지 않고 도심의 확장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까지 나아갔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목표로 3차 보호구역을 정원으로 만든 것이다. 순천만 자연습지를 살리는 일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쉴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 정원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결국은 순천시는 생태관광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마다 자원이 있으면은 바로 그 주변 지역에 펜션 짓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 자원이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은 관광객이 있다면 관광객이 이 꽃밭을, 순천만은 꽃밭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보고 바로 도심 쪽에 있는 정원에 와서 정원의 이용 정원을 보고 여기에 계속 꿀을 넣는다면 도시민들은 이를 꿀을 계속 따서 쓰는 이런 벌통형 생태관광 단지로 만들고 지금은 현재 도시를 생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완성이 되면은 순천의 생태관광 도시는 세계적인 생태관광 도시 독일에 있는 프라이부르그, 브라질의 꾸리치바 이런 데 것과 버금가는 도시로 가는 것이 상상인 것이죠. 현재도 900만 명의 관광객이 연간 오게 돼서 매년 경제효과가 4천억씩 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시아 문화를 플랫폼인 광주에서 발산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문화 예술을 발상지라고 이 플랫폼에 와서 보고
상상을 하게 된다면 광주의 경제 효과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상을 하고 그런 밑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완성해가는 단계별 과정,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태 관광 도시를 만든 거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를 만든 거나 컨셉이나 본질은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례를 상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해가 해왔던 아시아 문화 도시 광주와 생태 관광 도시 순천을 만드는 과정은 뭐가 달랐는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진솔하게 다양한 계층 간에 토론을 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가 문화예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발상을 통해서 이것이 전 아시아로 번지고 아시아 인구가 여기에 광주에 오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지역 경제 효과가 광주 시민들에게 가고 광주 시민들을 넘어서 전남 전북으로 이어지고 국가로 이어질 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는 본래의 모습을 찾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상상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원 박람회장 설계와 변경을 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하게 되면 당신 문제가 있다, 다음에 크게 닥칠 거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무시하고 만일 우리 이게 변하지 않으면 박람회를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8년의 과정에 감사원 감사를 목적 감사만 저는 3번 받게 됐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3개월 후에 우리 직원 130명이 정례조에서 표창을 받은 날, 좀 전에 보여줬던 사진을 찍어준 이 감독 공무원과 저는 목포 도경으로 특수부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느 업자와 결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니 우리 위원장께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돼지 2~3마리 주어서 서너 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우리끼리 먹지 않고 하청업체 일하신 분들까지 오시라 해서 같이 먹은 것 서너 번 기억이 있는데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60명 같이 일했던 직원 모두가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2천억 정도 집행하면 다 있다는 거지. 다른 데는 있는데 왜 당신만 없냐? 없다고 버텼더니 우리 가족 모두 통장까지 털리면서 1년 동안 조사해봤지만 없으니까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를 했습니다. 건설산업법 위반은 뭡니까? 원청업자가 하청업체에 돈 안 주어서 위반되는 건데 제가 건설업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했던 일은 제가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천만 국가정원의 국가의 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있었던 일이었고 절차가 잘못됐으면 저는 징계를 받으면 될 일이지 형사소송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6개월 동안 다시 조사를 해서 저는 1년 6개월 만에 혐의 없는 것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 업체에서는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한 과정에서 일은 했는데 공사 감독이 검수를 안 해줘서 확약을 안 해줘서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이 53억이다. 이 돈을 순천시는 우리에게 다시 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공사를 일은 시켰지만 주지 않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재판관에게 했습니다. 재판관은 이 일을 계속 오래 가지고 가면 어려우니 서로 적당히 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정이란 뭡니까? 우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업체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 업체가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 제공을 했거나 해서 200~300만 원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일이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6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소송으로 대응한다겠습니다. 1년 동안 소송 대응해서 우리는 53억 중에 3억만 주고 50억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98% 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 때 명량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러 들어가자마자 영화 내용이 중요해서 큰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과 제가 정원 박람회장 조성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바로 눈물이 흘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저는 명량 영화를 보기 전에는 용감하게 싸워서 12척의 배로 300척을 용감하게 물리치겠다고 진도 앞바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량 영화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도 명량에 가면서부터 계속 두려웠습니다. 싸울 때마다 장군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렵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장수들에게 강조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감사와 수많은 조사와 수사와 민사소송과 중간에 시장이 바뀌면서 조직의 형태가 바뀌고 이 조직은 내가 절대로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봐주지 않겠다는 두려움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혁신하면서 혁신에 대해서 홍익대학교 전문대학원장의 말이 공감이 갔습니다. 이분도 혁신을 하고자 했는데 혁신의 반대는 모방이 아니라 두려움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혁신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어떻게 혁신할 건가 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시민 모두가 가졌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을 쌓는 데는 좋은 강연을 듣거나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해야 되고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왜 우리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완벽하게 갖추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예술의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실행해 나갈 때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상상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과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사진 찍어 놨다가 제가 했던 강의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메시지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저는 정말 우리 지역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변하는 것이 제 오랜 전의 꿈이었고 지금도 그 소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제가 와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자면 저는 항상 참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광주 시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과업을 국가가 갖고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똘똘 뭉쳐서 이것이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 광주가 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